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냥 한국말로 좀 편하게 하고 싶어서 그냥 한국말로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작년에 10월 17일에 시드니에 처음 오고 지금 이제 8월 말이니까 거의 한 10개월 정도 됐네요. 시드니 온 지. 시간이 정말 빠른데 그동안 제가 느낀 거에 대해서 그냥 좀 한번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려고 해요. 일단은 10개월 동안 가장 많이 변한 거는 아무래도 생각하는 것들이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확실히 호주나 뭐 제가 다른 나라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지만 혹시 사람에 대한 평가를 잘 하지 않아요, 여기는. 그래서 내가 오늘 수염을 안 자르고 밖을 다녀도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내가 뭐 머리를 한쪽만 뭐 반삭을 하고 한쪽은 뭐 빨간색으로 염색을 하고 그렇게 다녀도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고 그거에 대해서 전혀 언급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호주에 왔을 때 이제 저는 이제 사람에 대한 칭찬을 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이제 혹시나 좀 잘생기거나 뭐 아니면 몸이 좋거나 몸이 좋은 건 좀 예외인 것 같고 좀 잘생긴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너 잘생겼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 사람들은 서로 외모에 대한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아요.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이뻐도 물론 친한 사람들끼리는 하겠죠. 근데 함부로 그 사람의 외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굉장히 실례이기 때문에 잘생겼단 말도 잘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 오지 태그라 그래서 이제 호주하면 럭비가 유명하죠. 근데 제가 럭비를 하고 싶지만 저는 럭비를 배웠어요. 고등학교 때 저희 양준고등학교에서. 아마 저희 양준고등학교 우리 동문들은 잘 알겠지만 저희는 다 럭비를 할 줄 알아요. 그래서 럭비를 하고 싶었는데 일단 너무 다칠 확률도 높고 그리고 여기는 이제 시드니 대학교는 럭비부가 좀 프로페셔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취미 활동도 하겠지만 대회를 나가는 목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제가 거기 이제 선수하고 있는 친구들을 봤는데 덩치가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지 태그는 뭐냐면 그 럭비를 최대한 쉽고 간단하게 좀 바꾼 그런 스포츠예요. 그래서 남녀노소 어린 아이들도 할 수 있는 럭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클을 하지 않고 이제 허리에 차고 있는 그 띠가 있어요. 그래서 그 띠를 탁 떼면은 그 사람 멈춰야 됩니다. 그냥 그게 태클인 거죠. 그러면 그 띠를 뗀 순간부터 다시 그 자리에서 공을 찍고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띠를 떼는 게 5번이 되면 이제 공격권이 넘어갑니다. 상대방한테. 그래서 Everything litty, I love when it's hot. Turned to the city, I broke all the knots. Got some more millies, I keep me a knot. I created history, it made me a lot. He tried to diss me and it don't false. We call them chopsticks cause they gonna chop. Took her out of filers cause her pussy pop. I run it like Nike, we got it on lock. Cardiac eye. I'm the boss man in a suit with no tie. I can't be sober, I gotta stay high. Pour me some syrup in the can and it's dry. Running this special like Bunny and Clyde. Don't worry, baby, I keep me some fire. Shenanigans and broken, she cannot decide. The ladies Mercedes will go to surprise. Don't sleep on Miss Lady, her pussy her pride. As defense MVP, as best marker and target chaser, because even if the person running is 100 meters away, he will catch them. Also, most iconic chef. Thank you. Hey, good job, yeah. 아무튼 제가 이 오지 태그를 하고 있는데 저 빼고 다 호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뭔 얘기하다가 맞아. 한국에 있을 때는 뭐라 해야 될까 저도 그랬어요. 저도 상대방의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나 그다음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스타일 그런 거를 좀 첫 번째로 먼저 봤던 것 같아요. 여기는 길거리 걸어다니는 사람들 절대 쳐다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항상 길거리 다니면 이제 마주보면
웃잖아요. 아니면은 여기는 이제 모르는 사람들끼리도 만나면 그냥 Hey mate, 뭐 아침에 만나요, morning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친근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애초에 서로 눈을 마주치질 않는데 그 와중에 눈이 마주치면 그러면 이제 눈 인사를 하거나 인사를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나 그 사람이 기분 나빠할 수도 있으니까 쳐다본 거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게 가장 많이 바뀐 그런 가치관이나 어떻게 보면은 성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외모를 우선적으로 보려고 하지 않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면적인 거나, 그리고 또 서양 사람들은 확실히 운동 잘하고 음악 잘하는 사람을 굉장히 높게 쳐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도 뭐 그 아까 말한 오지태그나 저는 지금 유도를 하고 있는데 그런 이유도 이제 운동을 하면서 서로 친해질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뭐 그게 대단한 건 아니지만 저도 그래도 꽤 운동신경이 좋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인정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나 저는 이제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가와요. 먼저 다가와서 운동 알려달라고도 많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인정을 좀 해주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엊그저께도 운동하다가 이제 미국인 남자들 2명 있었는데 제가 그때는 헬스장에 남자들밖에 없어서 그냥 상의를 벗고 운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걔네가 절 보더니 너 때문에 이제 자극을 받았다, 자기도 이제 운동 열심히 하겠다, 뭐 그런 말도 하고. 아무튼 제가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저는 물론 뭐 운동으로 유학을 온 건 아니지만 저는 제 전공은 이제 건축공학입니다. 그래서 이제 건축으로 공부를 하러 왔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장점,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계속 이제 오랜 기간 수련을 하면서 이제 그거를 극대화시키고 나만의 장점으로 만들면 확실히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운동이 됐든 뭐 음악이 됐든 상관없어요. 자기가 잘하는 거,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거, 그거를 좀 제대로 파서 그거를 자기만의 특징으로 만들면 사람들이 확실히 인정을 해주는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거 필요 없습니다. 필요 없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일단은 언어가 제일 중요하고, 왜냐면 언어가 안 되면 이 의사소통이 아예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친구들한테 운동을 알려주면서 영어를 또 많이 늘었어요. 이 친구들한테 운동을 알려주고 싶어서 제가 따로 또 그런 운동 용어에 대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랬죠. 아무튼 그리고 기타도 마찬가지로 제가 계속 기타 치는 영상이나 노래 부르는 영상 올리는 이유는 제가 자랑하고 싶어서 올리는 건 절대 아니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기타를 쳤기 때문에 제가 잘할 수 있는 취미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가장 내가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가장 위로를 많이 받는 취미 중에 하나가 저는 기타를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노래는 잘 못하지만 그냥 저는 기타 치면 노래 부를 때가 제일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 순간을 남겨두고 싶었어요. 남겨두고 싶었고, 그 다음에 제가 갈수록 노래를 잘 못하더라고요. 재작년만 해도 노래 꽤 잘했는데 노래 실력이 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더 못하기 전에 영상으로 좀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찍었습니다. 그리고 또 뭐를 얘기를 해야 될까요? 저는 한국에서 이제 연구실 석사를 하면서 이제 연구실을 다녔고, 이제 호주로 넘어와서 이제 박사 생활을 하는데 확실히 다른 점이 있어요. 공부하는 사람들의 나이가 굉장히 다양해요. 그래서 뭐 학부생이든 석사생이든 박사생이든 상관없이 정말 백발의 아저씨도 봤고 백발의 할머니도 봤고 같이 공부해요, 그냥 교실에서. 근데 뭐 전혀 어색하지 않고 그 배움의 나이가 없는 것 같아요, 확실히. 그리고 호주라는 나라가 대학을 간다고 잘 사는 나라가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오히려 대학을 많이 안 가요, 현지 애들이. 현지 도메스틱 애들은 등록비가 다 공짜예요, 등록금이. 그래서 이제 시드니 대학 같은 큰 대학은
보통 유학생으로 장사를 하죠. 왜냐면 특히 중국 친구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비가 정말 비쌉니다. 시드니 대학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거 한 얼마였지? 한국에서 거의 좀 농담 보태서 10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학비가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그 유학생들로 장사를 하는 거예요, 대학이. 다행히 저는 이제 장학금을 받고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해 부담이 없는데 그래서 대학은 정말 공부하고 싶은 사람만 와요. 우리나라처럼 대학을 가야 뭐 인생이 성공할 것처럼 그런 건 절대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대학을 나와서 뭐 석사를 해서 박사를 해서 취업을 한 사람이랑 그냥 대학 안 가고 뭐 기술직으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뭐 버스 드라이버를 하거나 월급이 큰 차이가 없어요. 특히나 호주란 나라가 더 그럽니다. 왜냐면 호주에서 제일 많이 하는 영어 표현이 mate잖아요, mate. 여기는 friend가 아니고 mate예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mate.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공부를 엄청 잘해서 뭐 학벌이 엄청 좋고 돈을 많이 벌건 아니면 뭐 어떤 사람은 그냥 버스 드라이버를 하던 상관없어요. 다 친구예요, 친구. 그래서 mate. 그러니까 월급도 큰 차이가 없고 사회적인 지위도 큰 차이가 없어요. 여기는 이제 호주는 대통령이 없죠. 대통령이 없고 프라임 미니스터 이제 주석이 있는데 주석이 길거리 걸어다녀도 사람들이 그냥 다 메이트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듣기로는 그런 호주 문화가 이제 퍼피 신드롬이라고 해서 호주라는 나라가 좀 저는 처음에 이제 그게 평등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그런 게 아니고 은근히 좀 튀는 사람을 별로 안 좋아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퍼피가 이제 키가 큰 양귀비라는 뜻인데 양귀비가 이제 키가 커지면 이제 잘라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랑 마찬가지로 자기가 너무 자기 일을 너무 어필을 하거나 자기의 그런 대단함을 강조를 하면 여기서는 그거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좋게 생각하면 모두가 평등한 그런 문화? 근데 나쁘게 보면은 성장을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잘하는 사람들이 더 잘하게 돼서 나라를 이끌어야 되는데 자기가 잘하는 거를 표현을 했을 때 오히려 싫어하니까 사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 영어 선생님 이제 에런이라고 다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박사 입학하기 전에 이제 어학원을 이제 10주를 다녔는데 거기서 만난 선생님이 이제 에런이에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저희 어학원에 중국인들이 90%한 98% 되겠다. 거의 모든 반에 한두 명 빼곤 다 중국인이고 저희 반도 마찬가지로 저랑 제 가장 친한 친구 이제 피트라고 이제 태국에서 온 친구인데 걔 제외하고는 다 중국인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선생님도 자기가 봤을 때 다 중국인인 줄 알았나 봐요, 처음에. 그래서 저 이제 첫 수업 날에 자기 중국어 이름을 이제 앞에 적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이제 손 들고 저 중국 이름 없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나라에서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국 사람이다. 그랬더니 갑자기 한국어를 막 쏟아붓는 거예요. 신나듯이. 진짜 미안해. 나 한국말 할 줄 알아 막 이러면서. 그래서 되게 놀랐어요. 엄청 잘해 한국말을. 그래서 물어봤더니 알고 보니까 이분이 한국에서 이제 12년 동안 이제 영어 선생님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와이프도 이태원에서 만나서 한국 사람 만나서 이제 호주 같이 넘어와 살고 있고. 근데 이제 이 선생님이 성격이 엄청 열정적이고 엄청 독특해요. 그러니까 독특한 게 아니고 굉장히 열정적이고 자기 PR 굉장히 잘하고. 근데 이 사람이 그러더라고. 저는 이제 서양이면 다 그런 쪽인 사람들이 많은 줄 알았어요. 왜냐면 보통 미국 같은 경우는 나대는 사람이 잘 나가거든요. 나대는 사람이 잘 나가고 자기 어필 그냥 부끄럼 없이 다 해버리고. 근데 호주는 좀 다르더라고, 신기하게. 호주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엄청 막 이렇게 흔히 말하는 나대고 막 자기 자랑 막 엄청 잘하고 하는 사람인데 호주에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호주에서는 그런 사람 싫어한다고. 그래서 좀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호주는 미국이랑 한국의 좀 절반 그 반반인 것 같아요. 그 섞인 것 같아요. 반반.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자기 PR도 필요하지만 너무 나대는 건 또 별로 안 좋아하고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제가 그래서 이 선생님을 만나서 굉장히 운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이제 한국어를 할 줄 아는 현지인이니까, 금발의 호주 사람이고, 그리고 감사하게도 이 선생님이 저를 굉장히 좋게 생각해. 저를 항상 동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도 몇 번 놀러, 또 혼혈이다 보니까 애들이랑 놀아주고, 거의 지금은 이사를 갔지만 그 선생님이 거의 한 달에 한 2번씩은 애들이랑 놀아주러 갔던 것 같아요. 집에 가서 같이 밥 먹고. 그러니까 저는 좋죠. 저는 이제 영어도 배우고, 그 선생님은 이제 저한테 한국어 쓰고 싶어가지고 맨날 한국어로 얘기하고.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리고 뭔 얘기를 또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호주에 와서 지금 이제 다행히 잘 적응을 하고 있지만, 내가 그래도 여기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을 생각을 하면 저는 적극성,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늦은 나이에 유학을 온 게 더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20살, 저희 누나처럼 20살, 21살에 유학을 갔으면 그때는 아직 정신적으로 성숙하지도 않고, 일단은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저는 그래도 경험할 건 거의 다 경험하고, 특히나 이제 내 가치관의 형성이 거의 다 완성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인간관계도 나만의 이제 내가 상처받지 않고 내가 가장 편한 인간관계가 뭔지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어렸을 땐 그러지 못했거든요. 어렸을 때는 그냥 사람이 좋으면 다 좋다, 그냥 사람들이 날 싫어하는 거를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미움받는 걸 싫어하니까 모든 사람한테 다 잘하고 싶고 모든 사람한테 다 인정받고 싶고 그랬는데, 초반 이제 20살 초반엔 그랬죠. 근데 이제는 안 그러죠. 이제는 안 그러고, 내가 정말 나랑 잘 맞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스스로 편할 수 있는 인간관계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걸 조절할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넘어와서도 늦은 나이 와서 그런 게 좀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특히나 신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이게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이게 은근히 남자들은 잘 알 거예요. 남자들은 잘 알 텐데, 이게 신체에서 오는 그런, 남자들끼리 말하는 겁니다. 남자들끼리는 그런 초반에 만났을 때 그 신체적으로 오는 그런 서로에 대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딱 봤을 때 얘가 운동을 좀 했다, 아니면 얘가 몸이 좋다, 그럼 무조건 인정을 해줘. 무조건. 한국도 마찬가지죠. 요즘 한국은 운동 많이 하니까, 한국 사람들도.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인간관계에서 남자들하고 특히나 좀 덕을 많이 본 것 같아요. 제 중국인 친구들도 저한테 맨날 운동 알려달라고 맨날 연락 오고, 저 만나면 맨날 팔씨름 하자고 막 그러고. 그래서 그런 부분,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이제 저랑 여기 있는 친구들이 보통 20살 초반 애들이니까 뭐 인간관계나 아니면 좀 스트레스를 받는 거를 어떻게 풀어야 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그 어렸을 때 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많이 상담도 하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걸 다 당연히 미리 겪어봤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스트레스가 전혀 없죠. 특히나 저는 이제 오래 만난 여자친구도 있고, 특히나 이제 여자 관계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런 걸 신경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굉장히 정신적으로 굉장히 편하고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는 호주에 온 게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정말 잘한 것. 왜냐면 저랑 정말 잘 맞는 나라예요. 미국에 갔으면 약간 내가 밀기에 밀리지 않았을까, 그들의 그 흥에 밀렸을 것 같고, 그렇다고 또 너무 막 조용한 나라 가도 재미없었을 것 같고, 호주가 정말 딱 중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잘 맞고,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호주에서도 시드니에 살잖아요. 그 시드니 같은 이런 정말 큰 도시들은 솔직히 말하면 호주 사람들도 많지만 이민자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유학생들도 많고, 그래서 가끔 그런 생각도 들 때도 있어요. 내가 영어를 한마디도 하지 않고도 살아갈 수 있는 나라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중국인들한테는. 왜냐면 중국인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과 다르게 이제 세상이 편해지다 보니까 굳이 내가 사람과 사람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살아갈 필요가 없는 거죠. 영어를 쓰면서.
그래서 여기서 만난 중국인들 중에 여기에 저보다 훨씬 오래 살았는데 영어 못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영어를 안 하기 시작하면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중국인들 많고 학교에는 중국인들을 위한 따로 상담사들이 다 있거든요. 그리고 중국인들이 이제 본인 커뮤니티들이 너무 크다 보니까 대학 그 논문도 대신 써주는 데도 많고 제가 듣기로는 그랬어요. 근데 이제 저는 여기 와서 가장 먼저 제가 세운 목표는 영어였어요. 무조건 영어. 제가 유학 생활을 한 3년 반 정도 생각을 하는데 저는 1년은 무조건 영어랑 적응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인들 최대한 피하고 그 동아리 같은 거 들어간 것도 영어를 배울 수 있으니까 그들한테 그랬죠. 웬만하면은 이제 기숙사 살면서 이제 주방에서 사람들 만나면 먼저 가서 얘기 걸고 영어 쓰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본인 하기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이제 유학을 왔다고 해서 모두가 영어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절대. 10년은 살든 20년은 살든 50년은 살든 본인이 하지 않으면 절대 늘 수가 없어요. 그 마음가짐이 정말 중요하고 한국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국에 있다고 영어 공부 못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한국에 있어도 영어 공부 충분히 할 수 있고 전 대학 다닐 때 영어를 잘하고 싶어가지고 학교에 있는 유학생들 만나면 막 길 가다 만나면 가가지고 혹시 어느 나라에서 왔냐 혹시 영어 쓰면은 나랑 친구하자 막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했었고 본인 마음가짐에 따라 달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올해 목표는 영어랑 적응이고 제가 뭐 영어하러 호주 온 건 아니니까 내년부터는 무조건 이제 연구에 초점을 맞춰서 졸업을 최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다행히 연구실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제 교수님도 굉장히 좋으신 분이어가지고 연구도 굉장히 만족스러운 상태입니다. 제가 이제 11월에 학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퍼스에서 해요. 호주에서 이제 유명한 도시 중에 하나가 또 퍼스라고 시드니는 가장 동쪽에 있는 나라고 퍼스는 가장 서쪽에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야 되죠. 호주가 워낙 크니까. 그래서 퍼스에서 이제 해외 학회가 하나 있는데 이제 그거 잘 마무리하는 게 올해 목표고 내년에는 최대한 빨리 졸업할 수 있도록 논문 쓰는 거에 집중해야죠. 한국말로 하니까 너무 편하네요. 영어로 했었어야 되는데 뭐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지 않은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뭐 제가 유튜버 되려고 올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나만의 일기장처럼 나중에 한 10년, 20년 뒤에 보면 참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니까 저는 그래서 뭐 여러분들도 혹시나 제가 어떻게 살고 있나 궁금하면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유튜브 댓글에 일일이 답장을 못하지만 제가 생각을 한 게 혹시나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올라가는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면 제가 다음 영상 때 그 부분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굉장히 제 영상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셔가지고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서